숙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을 통해서 우리가 여행을 즐겁게 하는 것 자체는 한마디로 투어북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목적 중에 하나다. 그 목적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 리스팅이 되어 있고 하나마디로 레이팅이 되어 있을 뿐이죠. 레이팅이 더 높게 되면 돈을 더 내야 되고, 우리 같으면 별이 5개면 5성급 호텔이 될 거고, 모텔은 뭘까요? 적을 거고. 한마디로 위험한 그죠? 인근 지역, 그죠? 동네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또 없고, 또 사실상 그 숙소에, 그 손님을 대표해서 숙소에 소유주들이 취하는 어떤 개인적인 보안 조치에 관한 내용이 있다, 없다라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특히 이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리스팅만 돼 있고, 그죠? 한마디로 안전하게 즐겁게 여행하는 것만 기록되어 있다니. 퍼핑 스테이트먼트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허위죠. 이제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퍼핑이라는 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AAA라는 대표가 숙소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역에 관한 이러한 자신의 어떤 내용들, 그죠? 소개 내용들 자체는 한마디로 그러한 지역의 안전과 보안 조치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시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시사하는 게 아니고, 시사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안전 조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냥 리스팅과 레이팅에 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레이팅이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물리적이고 기능적인 캐터고리에 불과하고, 그것도 컴포터블하고 좀 그죠? 좀 편안하고 어트랙티브한, 편안하고 좀 어트랙티브한 어코모데이션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내가 숙소로서 과연 적합한지, 또 편리한지, 또 굉장히 매력적인지, 이런 부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뭘까요? 메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장점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리스팅을 하는 거죠. 장점 기준. 그래서 어코모데이션의 그 퀄리티 자체는 투어북 리스팅과 레이팅에 대한 중요한 포커스의 하나다. 초점 중에 하나다. 어코모데이션의 퀄리티죠. 퀄리티. 그러니까 내적인 퀄리티지, 사실상 외적으로 뭐 이렇게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우범 지역이다 이런 걸 표시한 적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원고가 묘사한, 그죠? 명고가 이제 주장한 어떤 특별한 관계, 그리고 소위 오토클럽이죠. 오토클럽의 의존, 신뢰라고 이제 한마디 연한세가, 원고가 주장한 그런 관계라는 것은 뭘까요? 이러한 그 자동차 여행이라든지 또 이런 서비스라는 게 주로 그와 관련된 서비스죠. 문제에 있어서 오토클럽에 대한 어떤 의존이란, 신뢰란 것으로 우리가 정의되고 있는 이러한 야나세가 주장한, 원고가 주장한 이러한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뭐냐? 자, 만약에 존재한다 그러면, 그리고 어코모데이션, 숙소에 대한 그 레이팅과 리스팅에 대한 것으로 한정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지역의, 인근 지역의 안전과 보안 문제와 관련된 영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볼 때 과연 이러한 특별한 관계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태의 사건을 볼 때는 뭘까요?
맥걸럼 사건과 볼 때 대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맥걸럼 사건과 대비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MPT를 쓸 때도 present case is to be contrasted with case. 한마디로 뭔가 대비될 수 있다. 대비될 수 있다는 얘기죠. To be contrasted with case. 이건 좀 대비된다는 뜻은 뭔가 좀 명함이 좀 가린다는 뜻이죠. 1985년 캘리포니아 케이스인데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이제 판시 났냐면 뭐라고 판시 났어요? 자, travel agent to arrange vacation plan. 이러한 여행 계획을 어레인지했던 여행사 직원이죠. 여행사 직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대리인이다. 어떤 목적으로? 그 당사자들이죠. 당사자들 사이에 거래의 목적으로 위한 특별한 대리인이다라는 그 판결을 한 거죠. 판시를 한 거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뭐뭐가 아닌 이상은 자 그러한 정보들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고 또 트래블러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스페셜 에이전트 관계에 있는 경우죠. 에이전트 관계. 따라서 법상 이런 소위 트래블 에이전트라는 게 여행사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다. 그것을 공표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라고 한 거죠. 과실이 없다. 여행사가 과실이 없다. 그 뜻은 뭘까요, 여러분들? A travel agent would not be negligent failing to disclose. 과실이 없다. 그것을 공표하지 못한 과실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자 그러한 여행지 자체가 obvious하고 명확하고 눈에 보이고 명확하고 눈에 보이는데 그걸 굳이 말이죠 끄집어내 가지고 여행사가 여행자한테 요렇다고 또 끄집어서 우리가 사인을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사건에서 여기서 볼 때 오토콜플 자체는 우리가 원고와의 어떤 이러한 특별한 대리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원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행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과실에 대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여행사와 어떤 특별한 에이전트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에이전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행자가 볼 때 명백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행사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죠. 자, 아무리 우리가 어떤 리스팅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여행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특히 여성이 밤에 우리가 좀 어떤 보안 조치 없이 안전 조치 없이 우리가 해변가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죠? 스스로 본인이 이제 야기시킨 그런 결과를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두 번째 볼 때 스페셜 에이전트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런 스페셜 에이전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룰이죠. 여기서 룰이죠. 룰을 우리가 이제 찾은 거죠.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룰을 찾기 힘들지만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룰을 찾은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을 책임을 물으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스페셜 에이전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항들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특히 토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에 벌어지는 사건이지만 또 우리가 법리를 따졌을 때 굉장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울 수도 있죠. 또 이제 요것은 이제 에스테이트 문제가 나왔으니까 또 요건 유언과 관련된 그죠?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또 해당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많이 보고 혹시 시험에 안 나더라도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용어만 잘 알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하게 되면 이런 거 나오면 이제 금방 이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죠. 이 문제는 뭘까요? 유언장에 대한 이제 컨테스트 문제, 챌린지죠. 한마디로 유언장에 대한 다툼 문제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항소인이죠. 항소인 자체. 여기서 보면 이제 스프링 코트니까 상고를 한다죠. 상고인. 상고인 자체가 이제 마이클 오크만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뭐를 다투고 있냐면 유언검증법원이죠. 유언검증법원의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잘못됐다라고 하죠.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유언장의 문서죠. 문서. 그리고 앤드루 옥만이란 자신 아버지의 그런 유언에 대한 것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한 원심법원, 한마디로 학업심의 주장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다투는 거죠. 곧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케이스네요. 그래서 마이클 오크만 사람이 한마디로 자손이 6명이네요. 6명의 자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산을 우리가 남겨줘도 이렇게 자식 간의 싸움이라는 게 명확지 않게 되면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우리가 또 교훈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가 싸움이 되는지. 싸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피해야 되겠죠. 망자가 죽은 건 1977년도 3월 30일 날 죽었고, 또 다툼 있는 그 유언장을 보게 되면 언제 집행됐냐면 망자가 그죠, 멀시 하스피털, 멀시 병원에 환자로 있을 때 이제 집행이 된 거네요. 그 증서 내용들이 폼으로 이제 캡션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서 내용이 이제 인쇄가 되어 있는데 last will and testament라고 뭐 일반적으로 뭐 이게 폼으로 되어 있죠. last will, 한마디로 유언장이라는 것은 지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에 한 게 유효하죠. 마지막 라스트를 한 게 유언장이 유효하다. 나머지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소위 그 유언에, 그죠? 유언장에 작성한 자의 사람 이름을 우리가 명기하도록 포함되어 있는, 또 블랭크도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이제 사인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죠. 명기 누구 이름으로 해서 사인하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자신의 자산을 관리할, 또 받을 사람에 대한 것도 이제 이렇게 블랭크 스페이스 돼서 여기에 이름만 집어넣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문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팜이죠. 농장을 포함해서 자신의 자산을 우리가 폴 오크맨이라는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마르타 커밍스라는 딸에게 주노라라는 그런 이제 증서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유언장이 되어 있는 거죠. 유언장 증서의 그죠? 블랭크에 보게 되면 주로 재산의 처분과 그 다음에 또 재산의 처분, 재산 관리인이죠. 재산 처분 대표의 선정에 대한 부분도 이제 블랭크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분의 수익자, 두 사람의 수익자니까 아들과 딸, 마차 커밍스, 그것도 이제 망자가 보는 앞에서 또 그 사람 망자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사인을 이제 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는 별 하자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망자의 지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증인이 필요한데, 보통 뉴욕 같으면 이제 1개월 사이에 두 사람의 증인이 사인하면 돼요. 시차로 가지고.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사인할 때 동시에 사인해야 돼요.
서로 사인해야 돼, 망자 앞에서.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화장실 잠깐 갔다 오면 그건 또 무효죠. 캘리포니아 이제 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뭘까요? 망자가 지시에 따라서 뭐 한마디로 두 명의 그죠? 수익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타 커밍스가 이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어터니가 이제 아무래도 나오죠. 변호사가 이제 그 문서를 또 직접 참가해서 직접 이제 망자한테 읽어주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망자가 또 만족을 피했고, 또 자신도 마지막에 사인했고, 그리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두 명의 disinterested people이 또 증인으로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제 골격으로 유언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유언장도 이제 새로 변호사가 작성한 것이 있지만 이렇게 폼 형식으로 돼 있어요. 다 다른 건 다 똑같고 재산 집어넣고 재산 목록 집어넣고 뭐 사람 이름 비워놓고 해서 사람이 그죠? 거기다가 써놓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유언장이 작성되는 거죠. 망자가 입원한 게 1977년도 2월 16일 날 입원을 했고, 굉장히 또 위독했네요. 위독한 상태였고, 23일 날 이제 마지막 그 유언장을 이제 서명한 날이죠. 2월 23일 날 입원한 날이 이제 2월 16일이니까 한 6일 후에 입원한 거죠. 그래서 망자한테 이제 소위 고통을 완화시키는 데모롤이라는 그죠? 데모롤이라는 이제 약제를 주사를 집어넣고 그 다음 날 2월 24일 날 이제 수술을 감행했죠. 이러한 이제 일련의 절차가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상고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원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일련의 여러 가지 우리가 볼 때는 적법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망자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본인이 좀 불리한지 모르지만 이제 아펠랑 자체가 상고인 자체가 상소인 자체죠. 상소인 자체가 망자 자체가 뭘까요? 자, 이 유언장을 집행할 때 사실상 유언 능력이 있었다. 테스트먼트리 캐파시티라는 건 뭘까요? 주로 이제 정신적으로 유언적인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이제 합법적으로 소유했다라고 이제 판결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언장이 당시에 뭐 변호사인 앞에서 입회하여서 또 증인이 두 명이 있었고 뭐 이렇게 또 딸도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사인까지 했는데 이게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닥터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사의 증언에 하게 되면 당시에 그 병원에 망자를 진찰했던 이제 의사죠. 그분의 얘기는 어느 날 망자라는 게 굉장히 아파서 몸이 아파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고 당시에는 뭘까요? 이런 유언을 집행할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크루즈라는 이 병원 의사라는 게 망자라는 게 정신적으로 2월 23일에는 혼란 상태에 있었다. 혼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상고인 자체는 뭘까요? 한마디로 원심법원, 하급심법원 자체가 이러한 그 증언 내용을 그냥 그죠? 자기 멋대로 무시했다. 뭐 그런 거 입증되게 되면 뭐 기본적으로 유언 자체는 무효가 되겠죠. 무효가 되겠지만 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그렇지 않겠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유언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법은 이미